오늘의 사연은 고등학교 선생님과 바람이나 사연자분이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을 박살내버리는 시원통쾌한 사연입니다. 후반부에 사연자분이 도끼를 품고 남편과 상간녀를 복수하는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여자와 계속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27살 된 여자입니다. 처음 바람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임신 7개월 되었을 때였지요. 잦은 야근, 출장, 현장 일에 야근이 많아 바쁜가 보다 했었는데 눈치 백단인 저인지라 좀 수상해서 뒤를 캐보니 여자가 있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나 따지고 물었더니 절 의부증 걸린 미친년으로 취급하면서 난리를 떨길래 그래 그럼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붙이니 야근이라 집에 안 들어온 날은 상간녀랑 같이 보냈더군요. 사진을 그 얼굴에 던지면서 어디 한 번 더 미친년 만들어보라고 하니 무릎 꿇고 빕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바보같이 그래 한 번이니 봐주마.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정말 넌 인간도 아니다. 으름장을 놓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어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았는데 비밀 폴더 만들어 놓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내용들, 사진. 남편 놈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뒤늦은 후회하다 결국 조기 진통이 와서 2달이나 더 있다 나와야 할 내 자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턱관절이 덜 발달되어 모유 수유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병원 측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아들이야 라며 싱글벙글인 그 자식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미쳤다고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친정 동생에게 연락해서 노트북 좀 가져오라 하고 그놈 눈앞에서 그놈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 옮긴 것들 보여주니 미안하다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자가 자꾸 들러붙으니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달라고 하대요. 병실에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제 소리에 아이를 보러 왔던 시댁 식구들이 놀라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시아버님, 어머님, 신우 앞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 아이는 내가 키울 거며 친권 포기하고 양육비 위자료 다 청구할 거라고.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니 시아버님이 무릎을 꿇으며 자기를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봐서라도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며느리 앞에서 시부모님이 무릎 꿇고 손까지 싹싹 빌어가며 봐달라고 하니 매몰차게 싫다고 못했었네요. 그때 끝냈어야 하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화 내역서와 수시로 핸드폰 이메일 조사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는 다시 안 그럴 거라고. 못 믿겠으면 너 보는 앞에서 전화해서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 못 오게 욕이라도 할 거라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통화 내역서도 띄어오고 다 확인시켜주고 핸드폰은 아예 열어놨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싶었지요. 순간 믿을 뻔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랄까? 느낌이 계속 찝찝한 게 이상한 겁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처음 보는 번호가 찍힌 전화가 온다거나 발신자 미확인으로 전화가 온다거나 그래서 추적을 해보았지요. 신랑 명의로 핸드폰이 2대가 개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신랑이, 하나는 그 상간녀가. 그렇게 또 눈 가리고 아웅을 했어요. 갓난아이 혼자 키우기에 눈앞이 깜깜해서 아이를 봐서라도 꼭 참았는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과 남편놈한테는 제가 알고 있다는 티 전혀 내지 않고 일단 친정 부모님께 증거 자료들을 다 보여주며 이혼하겠다고 하니 평생 마음고생하며 그 인간이랑 사느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개버릇 난 못 준다고. 그리고 제 아들이 뭘 보고 자라겠냐고요. 친정 부모님과는 일단 이혼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이 돌잔치가 끝난 후 알아본 결과 상간녀가 현지 고등학교 영어 교사라네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그 사람 밑에서 뭘 보고 배울까요? 분류하는 방법 이딴 거? 알아보니 교육청에 사진과 통화 내역, 문자 내역서를 동봉해서 신고를 하면 파직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상간녀 집으로 가서 조곤조곤 그 부모 얼굴에 불륜 사진 뿌려주고 개망신을 줄 작정입니다. 아들이 돌잔치를 마치고 시댁으로 가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사본이랑 불륜이 현장에 담긴 사진들을 펼쳐놓고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게 돌잔치 끝내고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시모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혼을 해야겠냐고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이번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런 남자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이는 내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참을 웃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고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놓은 소장을 보여드렸지요. 여기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부께서는 할 말이 없으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신우는 언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라며 절 설득시키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입을 강력본드로 발랐는지 계속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이는 놓고 가라는 신부 때문에 현관 앞에서 실갱이가 있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왔네요.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아이의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 잘 살펴보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네요. 그리고 그 후 상간녀 부모 앞으로 사진들을 킥으로 보냈고 물론 제 연락처까지 동봉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상간녀 부모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시에 상간녀 부모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전혀 책 잡힐 일이 없는 관계로 혼자 나갔죠. 그쪽은 부모 둘이 나왔고요. 일단 자리에 앉으니 자식을 잘못 키운 자기들 탓이라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단속하며 살겠다고. 어렵게 공부해서 선생까지 되었는데 이번 일로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소문이 나서 어디든 갈 곳이 없다고요. 봉투를 내밀면서 이걸로 합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씩 웃으며 그 봉투를 들며 확인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돈 봉투. 1000만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인 줄 알았네요. 봉투 안을 확인해보는 저를 보더니 합의를 해주나 싶었는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소문나면 인생 끝장이라고 제발 이거로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 적금 뺏어 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돈 봉투에 있는 수표를 꺼내서 그 상간녀 부모 얼굴에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딸 입장만 불쌍하고 걱정되냐? 입장을 바꿔 당신 딸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들은 어쩌겠냐? 나는 당신 딸로 인해 내 가정을 잃었고 내 아들은 앞으로 아빠라는 나무 그늘을 잃었다. 그걸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당신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와 내 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나는 절대 합의를 해줄 용의가 없다. 혹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받아 내더라도 난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 그리고 난 절대 당신 딸 같은 부도덕한 여자가 신성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소름 돋고 그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상간녀 엄마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남자가 바람을 핀 이유가 다 있는 게 아니냐. 집에서 와이프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돌았겠느냐. 남편이 한눈을 판 이유는 당신에게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을 다 해주었지요. 내 결혼 생활 중 나는 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신했을 때 부부관계를 멀리했더니 남편이 끌어오르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당신 딸이라는 사람과 붙어먹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없나? 그리고 옷 벗고 여자가 덤비는데 마다하는 남자가 있나요? 고로 당신 딸은 그런 여자입니다. 라고 해줬더니 상간녀 엄마는 바들바들 떨더군요. 아빠란 놈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같은 톤으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절 보고 좀 놀란 눈치더군요. 이제 할 말 없느냐? 없으면 난 일어서겠다 했더니 맞고소하겠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시겠답니다. 여기서 벙쪘네요.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쓰레기 편드는 것 같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혼인빙자 간음죄? 그건 애 아빠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접근했을 때 해당하는 거 아니냐.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붙어먹었는데 무슨 혼빙이냐. 그리고 처음 당신 딸이랑 붙어먹었을 때 시아버님이 당신 딸 만나 얘기했다. 만나지도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당신 딸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날 상대로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소? 해봐라. 하며 제가 소지하고 갔던 녹음기를 꺼내 보여드렸지요. 나 지금 당신들과 했던 이야기들 여기에다 다 녹음해놨다. 조금의 반성은커녕 부모라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만 걱정되어 돈 봉투나 꺼내들고
합의하자 달려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까지 일삼았다. 고로 나는 이거 또한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생각이다. 그리고 당신 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럼 당신들도 맞고서 준비 열심히 해보고 절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하며 일어서는 순간 상간녀 부모 무릎 꿇고 제 다리에 한 짝씩 잡고 안놔주더라고요. 합의 보고 가라고 그 전에 절대 못 간다고 그러길래 112에 신고했습니다. 자식을 위함답시고 나왔는데 일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망연자실한 그 표정 너무 통쾌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자꾸 전화가 오네요. 100통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큼하게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합의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인지라 저는 소송을 최종 선택했고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그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같이 적용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 상간녀에 대해서는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 상간녀와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지금 제가 거취하고 있는 친정까지 찾아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시아버님이 잠깐 만났으면 한다고 하셔서 시아버님을 만나고 왔네요. 1년 전 처음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제 생각과 입장을 다 말씀드렸더니 시아버님께서는 네 입장이 이렇게 확고하니 더 이상 잡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그럼 5대 독자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절대 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저에게 다 넘기겠다고, 그러니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시라며 위자료는 신랑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적금 펀드 다 주신다네요. 그리고 아이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대신 재결합을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서류 정리가 끝나고 1년이든 2년이든 자기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반성하며 저와 아이를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보냈던 모든 생활비와 더불어 아파트 적금 통장, 펀드 다 제 명의로 옮겨놓겠다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결혼 생활 3년 중 2년은 정말 너로 인해서 행복했었고 충분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1년이란 시간이 2년이랑 나의 소중한 시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용서하기를 3번. 이제 당신이란 사람을 더는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겠다. 내가 당신과 그 여자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온전하게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 상처가 치료된다 해도 너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이혼 해줘서 고맙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디까지 서로가 헐뜯고 싸워야 할까 속으로 많이 아팠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아이와 나를 위해 배려를 해주다니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남편이 위자료와 양육비, 친권 포기에 관한 각서를 써주었고 각서를 공중박아 놓았네요. 사람이란 게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가 살았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까지 보겠냐며 친정 부모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많이 죄송스러웠지만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재판일이 잡히고 다가오니 발이 저린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합의를 보려고 난리를 치네요. 전 그 여자한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1억 원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겁이나 먹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제 1년간의 소갈이 어떻게 돈으로 측정할 수 있겠냐마는 소장에는 1억 원도 작은 액수라고 칭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저희 친정 식구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소송에만 매달렸으니까요. 여튼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레전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